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해방과 건국 사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KBS가 김용옥이니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현대사를 아주 통째로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나서고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4.3 그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됐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KBS를 비롯한 어느 언론도 대체 제주 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947년 3월 12일 날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소련이 동유럽과 발칸반도를 자꾸 공산화하고 그리고 자유진영을 계속 그 공산화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은 소련의 이런 그 팽창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은 코민포럼이라는 것을 창설하고 즈다노프 독트린이라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 중시 전략을 펼친 반면에 소련은 유라시아하고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서 1947년 9월에 코민포럼 개사에서 안드레이 즈다노프라는 사람이 소련은 아시아 일대에 무장투쟁을 지령하고 지원을 해서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1948년 2월 19일부터 인도 캘커타에서 열린 동남아 청년대회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북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실론, 버마,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아직 국가가 출범하지 않은 북한도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인도 캘커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소련은 이 캘커타 회의에서 이 참석한 나라들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장투쟁을 일제히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캘커타 회의가 끝난 2개월 후에 동남아 각국, 아시아 각국에서 이 공산 무장 폭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일어난 이 폭동도 캘커타 회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김전곤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무렵에 이 좌익들은 대구 폭동 이후에 이제 공산당들을 경찰이 추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이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 조선경비대에 대대적으로 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선국방경비대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이제 국군의 모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국방경비대는 신병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미 군정이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없었는지 지원자들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좌익인지 아닌지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신체 검사하고 구두 시험만으로 모집을 하는 바람에 공산당과 공산당 동조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국방경비대에 사병, 하사관, 장교로 침투해서 군인이 이 군대가 붉게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그 조선 그 장교들을 배출하는 조선경비사관학교,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죠. 3기생 중에 좌익이 유독 많았습니다. 3기생이 281명인데 281명의 3기생 임관자 중에서 258명이 좌익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중에 60명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후에 숙군을 당했습니다. 여수 14연대의 반란을 지휘한 김지회하고 홍순석이 바로 3기생이고요. 제주 9연대의 박진경 연대장을 살해한 문상길이라는 사람이 바로 3기생 출신입니다.
이렇게 군대가 이게 좌익적으로 물들어가니까 반공적인 장교들을 키우기 위해서 5기생들이 대부분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상당수가 5기생으로 들어가서 겨우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로당은 1947년 7월 7일 당 중앙에 군사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군대 내에 있는 남로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침투한 이 남로당들은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지하당하고 호응해서 무장반란을 유도해서 남한을 공산화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주 4.3의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47년 5월에 미 군정이 행정명령 제2호를 발령을 해서 남로당 전위대인 민주청년동맹을 해체하고 대다수의 당 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로당은 일부는 이제 월북을 하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1948년 7월 달에 남한을 지도하기 위해서 현지의 전방지휘기구인 서울지도부라는 지하 조직을 구축을 해서 김삼룡과 이조화가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로당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 전쟁을 결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남한에게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한에서 무력투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의 근본 원인입니다. 1948년 1월 달에 UN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반도의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활동을 하자 이 월북해 있던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이가 야, 이러다가 이거 남한에서 정부가 수립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선거를 폭력을 사용해서 이거를 막아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평양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1948년 2월 7일부터 남조선의 단정 반대를 외치면서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7 구국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좌익들이 27 구국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인 2월 10일 날 김구라는 사람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6일 후에 비밀리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남북 요인 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2월 19일 날 남로당들의 이런 구국투쟁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는 38선 이남에서 선거가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의를 해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미 군정사령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하지 성명이 발표되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남한의 남로당과 좌익들이 남한만의 단독 총선은 적극적으로 보이콧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바로 이 적극적인 보이콧을 실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로당이 무장폭동 장소로 택한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당시 남로당이 왜 제주도를 폭동 장소로 택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좌익들이 대구를 폭동 장소로 선택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시 남로당 간부였던 박갑동이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폭동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 활동이 활발했고, 그리고 공산당의 선전선동으로 도민들의 사상이 붉게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된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은 27 구국투쟁이라는 것이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나자 조직이 그래도 온전되어 있는 제주도위원회에 연락책을 파견합니다. 그 연락책이 이재복과 조경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위원회에다가 폭동을 일으켜서 단선 단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라 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에 남로당 제주도위원장인 안세훈이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바람에 이 지령이 조직부장인 김달삼에게 전달됐습니다. 김달삼은 국방경비대 내에 밀명을 받고 숨어있던 남로당원 문상길에게
비밀 접선을 해서 이 폭동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당시 그 무렵 제주도 사정은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남로당 가입자가 약 6만 명 내지 7만 명이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존 메릴이라는 학자는 해방 후 제주도민의 80%가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남로당 지지자였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이라는 이 고립된 지역적인 특성상 지도자급 인사가 공산주의 사상에 감염이 되면 지연과 혈연, 학연 관계로 인해서 또는 이 배타적인 도민의식으로 인해서 다수 사람들이 아주 불온한 사상에 감염되기가 쉬운 지역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외래인, 특히 육지에 있는 사람들, 본토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어서 본토민에 대한 어떤 제주도민들의 그 반항적인 단합심이 아주 강했는데, 이러한 반항적인 단합심이 바로 남로당 조직의 온상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존 메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바로 그때 경찰이 노획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남로당 제주도 지부는 1948년 3월 15일경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에서 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무장반란을 일으킬 것이냐의 여부를 장시간 논의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13대 7로 반란을 결정했다라고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밝힌 반란의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조직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둘째는 단선 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의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시간에 전 도민이 총 걸기하는 무장 반격전을 기획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로당의 폭동이 아니고 그럼 무엇입니까? 당시 제주도의 모슬포에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남로당 지도부는 다수의 남로당원들을 구연대에 침투시켜서 장교, 하사관, 말단 병사들까지 포섭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제9연대의 남로당 지도자는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출신인 문상길이라는 중이었습니다. 문상길은 부대에서 무기와 탄약을 비밀리에 빼돌려가지고 제주도의 남로당원들을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산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한라산 빨치산의 모체를 비밀리에 양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남로당 중앙당이 당 군사부 책임자인 이중업과 군내 프락치 책임자인 이재복, 그리고 폭동두목인 김달삼의 장인이자 중앙선전부장인 강문석을 제주도에 파견해서 현지에서 폭동을 일으키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4월 3일 일요일 날 새벽 2시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한라산 정상에서 봉화를 올렸고, 여러 오름에서 봉화를 올리면서 무장빨치산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상길이 제9연대 장병들을 무장을 시켜서 제주경찰서를 기습적으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인민유격대라고 불리는 빨치산 500여 명이 한라산에서 소총과 낫, 그리고 검과 죽창, 사제 수류탄, 폭발물로 무장을 하고 도내 12개 파출소를 습격한 것이 4월 3일 폭동의 시발입니다. 바로 이날 그 경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민간인 55명이 피살을 당하고 21명이 납치를 당하고 건물이 45채가 불타고, 그리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월면 신엄지사장이었던 무릭도 경감은 빨치산들이 톱을 가지고 가서 목을 톱으로 자르고, 고일수라는 순경은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고, 그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함덕지서에 지서장했던 강봉현이라는 사람은 축창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 군정이 경찰 1,700명, 그리고 국방경비대 800명을 급파해서 토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탕전이 벌어지니까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김달삼이
문상길 중이 구연대 남로당 총책이죠. 이 빨치산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는 연대장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로당 프락치였던 손선호라는 하사가 잠자고 있는 연대장을 애만소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달상은 북한으로부터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8월 2일 날 제주도를 탈출해서 월북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과 자익들은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를 무장폭동으로 거부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진행되지 못해서 제주도에서는 재헌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북한 정부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하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해주선거라고 하는데, 이 해주선거에다가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이 지하선거에는 제주도민이 85%가 참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제주도민 85%가 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 지하선거에 참여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월북한 김달삼은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주도 폭동의 진상을 보고해서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리고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북했던 김달삼은 거기서 게릴라 훈련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날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원과 함께 남하를 해서 저 강원도 정선군 지경리에서 이 토벌대에게 사살을 당합니다. 바로 이 김달삼의 무덤이 평양에 있는 그 혁명 묘지에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삼 동지 남조선 혁명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막 무장 폭동이 이렇게 전개되는 와중에 김구와 김규식은 5월 10일 총선을 저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남북 협상에 나섰습니다. 반란과 그 토벌의 와중에 제주도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내 400여 마을 중에 259개 부락이 불에 탔고 12,250호의 가옥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12개 중 5개, 그 다음에 12개 경찰관서, 학교 34곳, 우체국 1개소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서민구의 약 10%, 3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이재민도 10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군인과 청년단들이 죽인 게 아니고요. 수많은 좌익들이 주민들을 학살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 굶주린 빨치산들은 순경 한 명 목에 10,000원, 경사는 20,000원, 경위상은 30,000원, 경찰 지휘관은 1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경찰관을 살해하라 라고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폭동 반란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남로당이고 폭도들인데, 이들의 만행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토벌 과정에서 국군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마치 제주 4.3이 의로운 의거인 것처럼 이렇게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질을 벗어나서 주장을 하는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중 효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Principle of Double Effect라는 건데, 폭동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동과 반란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한 다음에 항암을 위해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면 멀쩡한 세포까지도 다 죽입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때 히로시마에는 군부대도 있었고 또 이 전쟁을 수행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도 많았습니다만은 민간인들도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투하를 하면 민간인들이 살상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투하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의 희생이 발생될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의원 선거를 반대한 것이 4.3 폭동입니다. 이 폭동을 진압한 것이 그토록 비난받아야 할 일이란 말입니까?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게도 이 남로당원들은 전부 나중에 북한에게 토사구팽을 당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에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되니까 제주도 파시스탄들이 또다시 이제 맹렬한 활동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 제주도 파시스탄 제2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이 내부의 적을, 이것들을 사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구경만 하는 뜻입니까? 결국 이덕구도 1949년 6월 7일 날 사살당했고, 이덕구가 사살된 다음에 김우봉이가 제3대 사령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을 위시한 남로당 지도부는 월북을 해서 북한 정부에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미국 간첩으로 몰려서 전부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리고 월북을 했던 이 남로당과 이 빨치산들도 강동정치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빨치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남한으로 침투했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 사살당하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출범을 위한 재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었습니다. 남로당이 13대 7로 폭동을 결의를 해서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폭동의 진압 과정에서 일부 희생당한 양민들의 희생만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 제주 4.3을 마치 부정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좌익들의 선전선동의 핵심 본질을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남로당의 폭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